참 아이러니하죠. 실업률 여전히 적고 견조합니다. 증시 분위기 좋고 그리고 고용시장 뭐 나쁠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신용카드 연체율은 미친듯이 올라가. 그럼 지금 소비가 좋게 나오고 있는 거는 일정 부분 누가 해당을 하고 있다? 분담을 하고 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뭐냐면 미국의 개인 저축률입니다.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코로나가 딱 터졌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펼칩니다. 돈을 미친 듯이 뿌리죠. 미국에서 그 2020부터 21년도까지 한 해 동안 뿌린 돈이 5조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6,400조 원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전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돈을 뿌렸고 일단은 그리고 미국이 600년 동안 공급을 해야 되는 그 정도 돈을 뿌렸다고 합니다. 뒤집어지게 뿌렸다는 거죠. 자,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주니까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몰라. 물론 혹자들은 뭐 주식도 사고 코인도 사고 뭐 이것저것 뭐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돈을 뿌리니까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막 혼란스러워. 은행에다 넣어야 되나? 5조 달러를 뿌렸는데 2021년도 8월달 그 당시에 2조 1000억 달러를 국민들이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그래프가 저축액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저축액이 조금 떨어졌죠. 이렇게 퍽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 이거? 안 봐도 비디오야. 왜 떨어졌을까? 코로나가 1차로 딱 터졌을 때 정부에서 돈을 뿌려. 근데 그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갈라 그래. 코로나가 끝나갈라니까 야 그동안 집에만 있었고 보복 소비로 인해서 여행도 가고 뭣도 놀고 밖에서 10시면 밤 10시만 되면 집에 가라 그랬는데 어디야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막 부킹도 하고 술도 먹고 단란주점도 가고 소비가 늘어 쭉 그랬다가 야 너무 방심했네 2차로 뭐가 터졌어요? 오미크론이 쭉 터지면서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야 안되겠다 저축률 쭉 올라가죠. 이해되시나요? 그랬다가 2022년도 이젠 야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 지금까지 돈 너무 많이 풀었지 금리도 올리고 긴축해서 돈 좀 거둘게 그랬더니 저축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지금 이게 조금 올라갔다가 꺾였죠. 그 지금 역대 거의 최저치를 2022년도 최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상황. 자, 이건 2022년도 11월 달 기사입니다. 돈 쓰는 미국인들 길어야 1년 남았다. 팬데믹 기간 지원금 저축이 줄어들고 소비 여력 향후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사이가 바닥이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메이시스 우리 백화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소비가 굉장히 잘 나와. 이번에 GDP 때도 그랬고 PCE 때도 그랬고 소비가 증가를 했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야 소비 꺾여야 되지 않겠냐? 금리가 이렇게 높고 시중에 있는 유동성들을 걷고 있고 긴축을 하고 있는데 소비가 꺾이질 않아. 소비가 꺾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지금까지도 펼치고 있고 중앙은행과 다르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태껏 20년도 21년도 이때 이렇게 모아놨던 돈을 저축해놨던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소비를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뿌렸던 돈들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자,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코로나 때 5조 달러를 국민들한테 뿌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8월 달에 국민들의 초과 저축액이 2조 1000억 달러야. 거의 절반 정도.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보복 소비 심리가 뒤집어져. 야 여행 못 갔잖아. 그동안 유럽도 못 갔고 이런 여행이라던가 소비도 못했고 밥도 시켜 먹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2조 1000억 달러 잔고 있었던 초과 저축액이 1조 6천억 달러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을 했겠죠. 지금 뭐 코로나 이제 끝난 지가 뭐 1년 2년 다 돼가니까
현재 지금 남아있는 잔고는 추정치가 5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뭐라 그럴까 좀 대입을 할 수 있냐면, 지금 그 6월 달에 연준에서 뭐 신용 접근성 조사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조사를 해. 야, 너네 한 달 안에 평균 2,000달러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돼? 그리고 신용대출 진짜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돼?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34.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지금 당장 한 달 안에 한 2,000달러도 이게 없어가지고 신용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률이고 뭐고 이런 건 다 떠나서 지금 당장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UBS 보고서가 한편 나왔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 팬데믹 때 미국 국민들이 가계가 쌓아놓은 저축의 대부분을 지금쯤 아마 소진했을 거다. 추정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 미국 가계 저축 바닥나고 있다. 일부 지표 경고음. 이건 2023년도 7월달 기사입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를 지탱하던 미국인들의 저축액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저축액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이슈가 좀 이번 연말, 아까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이제 그 어떤 분이 다음 리스크, 터질 수 있는 리스크를 뭘로 보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코인 이슈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 연말 만약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 나온다고 하면은 이번 연말, 좀 빠르면 이번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뭐라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뭐가 트리거가 되냐면 소비. 미국의 소비. 여태껏 미국의 소비는 지금 좋게 나왔죠.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정부가 돈을 뿌리고 있던, 아니면 초과저축액이 높았던, 그런 걸 다 떠나서 초과저축액도 지금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면 미국인들의 저축 초과액들 바닥 보일 겁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 초과저축액 요거. 미 저축률 그래프가 CPI 선행지표로도 보이는데 맞는 생각일까요? 저축률이 CPI 선행지표. 저축률이 떨어지면은 CPI도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왜냐면 저축률이 뭐 떨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가 안 좋다는 거는, 아니지.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다?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근데 요게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저축률이 올라갈 때는 경기 침체할 때 저축률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저축률 그래프가 만약에 올라가. 저축률이 올라가면 야, 경기 침체네. 오히려. 그러면 CPI도 경기 침체 때는 당연히 소비가 줄어드니까 CPI도 떨어지는 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디커플링으로. 근데 또 이제 경기 침체나 아니 또 여러 가지 또 부가 옵션들이 다르니까 상황이. 자, 다시 돌아와서 아마도 미국의 초과저축 그 잔고들은 아마도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인들의 소비 역시 줄어들지 않을까. 미국인들의 소비 역시 줄어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골디락스며 노침체며 경기 침체 없다며 이런 것들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대신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시장의 이런 무서움, 두려움들, 이런 거는 없을 수 있겠죠.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은, 만약에 소비가 떨어진다? 소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뭐를 또 우려할 수 있어요? 뭐를 우려할 수 있다?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지만 뭐? 스태그. 성장은 줄어들고 물가는 빠지지 않고 그대로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올해 연말이랑 내년 상반기. 물론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만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예 안 맞아. 근데 만약에 소비가 큰 폭으로 빠진다 그러면 연말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근데 달러 강세로 가는 이상 소비가 줄더라도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의 저축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자, 미국의 저축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지금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근데 소비는 높게 나왔어.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뭐죠? 저축률은 떨어지는데 소비가 올라가. 저축률이 떨어지는데 소비는 올랐다. 물론 저축해놨던 거를 썼다 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구멍이 있구나. 다른 지구멍이 있구나. 소비할 수 있는 여력, 다른 지구멍이 있었구나. 카드, 크레딧 카드, 리볼빙 서비스. 지금 미국의 저축률은 계속해서 최저치로 들어가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률, 연체율, 리볼빙 서비스율, 이런 것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게 건강한 소비는 절대 아니다. 저축을 줄여가면서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고 있다. 감당하고 있다. 소비를 하고 있다보다 감당하고 있다가 맞겠죠. 코로나 때 그 소비 패턴을 지금 못 고쳤으니까 감당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듯이 10월달 학자금 대출 이젠 그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지출되는 비용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저축률은 떨어지는데 소비는 오른다. 카드빚은 누가 갚아주나요? 누가 갚아주겠나요? 본인이 갚아야겠죠. 그럼 그때 되면서는 소비를 줄이고 카드빚을 갚겠죠. 먹을 거 덜 먹지 말고 입을 거 덜 입고 가는 거지. 치킨 한 마리에 3만원짜리 그 프랜차이즈 거 먹을 때 집에서 생닭 해가지고 그 튀김가루가 더 비싸겠다. 식용유 그거 2통 사가지고 가스 비벼 먹으면 더 비싸겠다. 그냥 그거 사야지. 슈퍼 가가지고 그 치킨 맛 나는 과자 그걸로 대체해야지.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우리 코인이슈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자 이거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2021년도부터 우리 코인이슈 방송을 보신 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021년도 연말에 뭐 11월 11일 날 우리 뭐 인도 11월 며칠이었죠? 18일이었나? 인도의 디왈라 축제, 디왈라. 뭐 금 뒤집어지게 산 그 축제.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12월 달에 뭐 박싱데이, 크리스마스 데이 다양하죠. 11월, 12월은 매년마다 연말의 소비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소비 시즌인데 2021년도의 연말 소비 시즌 이거 상승장 재료였나요? 하락장 재료였나요?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셨던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볼게요. 2021년도 상승장 재료였죠. 코인이슈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021년도가 비트코인 8천만원 찍었을 때입니다. 최고점. 소비 시즌이 이렇게 일어나고 소비가 계속해서 받쳐주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여력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상승장 재료였습니다. 자, 작년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22년도 작년 연말에 막 박싱데이며 크리스마스 데이며 연말 소비 시즌이 돌아온대. 이거 상승장 재료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락장 재료로 말씀드렸나요? 비트전 이젠 기도 안 줘. 왜 자기 디스를 그렇게 해? 하락장 재료였죠. 왜 작년에 하락장 재료였죠? 왜 하락장 재료였을까? 소비가 늘어났는데 왜 하락장일까? 이때는 시장의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7월 달에 얼마 찍었죠? 7월 미국 CPI 9.1 찍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키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야, 연말에 이렇게 소비가 일어나고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고 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연말 소비 시즌 코인이슈가 뭐라고 말씀드렸다? 하락장 재료로 말씀드렸습니다. 1년마다 이게 웃겨. 자, 2023년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 소비 시즌 우리 가족들한테도 선물하고 연인들, 부부들 선물할 건데 이번에는 어떤 재료 쓰일까? 아마도 하락장 재료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물가가 살아난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하락장 재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때 연말 들어가기 전에 금리를 낮추고 인하해서 뭐 경제 성장률이 그렇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상승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짧은 사이에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소비가 잘 나오는 게 하락장을 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2024년도는 어떨까? 요거는 다음에 다뤄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다음에 다뤄드리고, 그래서 이게 연말마다 그 연말 이제 소비 시즌 이 뭐라 그럴까, 이 재료가 상승장일 수도 있고 하락장일 수도 있고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소비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하락장 이슈고 어떨 때는 상승장 이슈고 이런 부분들이 자 하락장일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저축률도 낮고 지출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를 하려면 자산시장을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일리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가 시장의 포커스가 국채금리인지 그때 가서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되살아나는 인플레이션 우려인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연말에 이렇게 소비가 나오는 게 절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미국의 초과 저축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 자, 보이시나요? 보면은, 이제, 요게 보면은, 이제 뭐 큰 은행들, 그 나머지 은행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JP모건 이런 은행들이 파란색, 그러면 리저브 은행들, 지역 은행들, 우리 이름 얘기해줘도 몰라. 그런 은행들이 초록색.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용카드, 신용카드 카드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실업률 여전히 적고 견조합니다. 증시 분위기 좋고 그리고 고용시장 뭐 나쁠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신용카드 연체율은 미친듯이 올라가. 그럼 지금 소비가 좋게 나오고 있는 거는 일정 부분 누가 해당을 하고 있다, 분담을 하고 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